이곳의 인간들에게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어나면 땅을 파고 하루 종일 배고파하고 지치면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면 땅을 팠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건요, 바로 이 문장처럼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평범했던 사람들이 극한 조건에 던져졌을 때 그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뭐랄까 아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들이죠. 특히 그 공장 노동자 출신 작가가 썼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됐었잖아요. 상상력이 정말 독특해요. 저희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들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때로는 진짜 기발하고 또 어떤 때는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죠. 인간성이란 게 과연 뭘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나? 뭐 그런 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회색 인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갑자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지하세계로 끌려가요. 네, 그쵸. 끌려가서 이제 지하인들을 위해 강제로 땅만 파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요. 막 마실 물 없어서 오줌 받아 마시고 배고파서 곡괭이 자루까지 씹어 먹고, 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러면서 다들 감정을 잃고 그냥 무표정한 회색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예술이나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제일 먼저 쓸모없는 걸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노래 불렀다고 돌 맞고 그림 그렸다고 막 몰매 맞고.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그 쓸모없어 보이던 것들, 그러니까 죽어가던 여인의 노래나 화가의 그림, 또 소설가의 이야기가 다시 사람들한테 감정을 일깨워주고 뭐랄까 연대감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거든요. 아, 정말 비인간적인 상황인데도 그 안에서 예술과 이야기가 가진 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감동, 이게 아니라 거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처럼 보여요. 그러네요. 생존 본능만 남은 줄 알았는데 결국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건 그런 쓸모없는 것들일 수 있다니 참 생각할 게 많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낮인간, 밤인간. 이건 또 결이 다른 공포였어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안의 분열이랄까?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인류 전체가 저주에 걸리는데, 낮에는 밤인간이 좀비가 되고 밤에는 낮인간이 좀비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좀비가 되니까 처음엔 막 스스로를 가두고 그러면서 생존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점점 서로를 그냥 다른 종족, 위협적인 존재로 보게 되면서 증오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은 또 그걸 막 부추기고요. 갈등을 더 키우죠. 아, 근데 저는 진짜 소름 돋았던 게 그 저주가 풀린 다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핵심이죠. 더 이상 좀비로 변하지 않는데도 서로 죽이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게 너무...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를 갈라놨던 그 실질적인 위협, 좀비화라는 저주가 사라졌는데도 한 번 생긴 분열이랑 혐오감, 적대감은 그대로 남아서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와...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경계나 혐오가 얼마나 오래가고 더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섬뜩한 이야기죠. 중간중간 나오는 그 신혼부부나 게임하는 청년들 이야기도 이런 비극 속에서도 어떻게든 적응하거나 심지어 유희를 찾는 인간의 좀 기이한 모습 같기도 하고요. 진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자, 마지막으로 식인 빌딩. 이건 정말 기괴함의 끝판왕이었어요. 네, 설정이 아주 독특했죠. 최첨단 빌딩이 갑자기 입을 벌려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한 건 빌딩이 사람을 먹으면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탈출은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구조하려고 하면 오히려 빌딩이 분열해서 수가 늘어나 버리고요. 완전 고립무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사형수 같은 사람들을 먹이로 공급해야 하냐 마냐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생기고요. 또 구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빌딩이랑 완전 절망적인 빌딩 사이에 갈등도 생겨요. 거기서 또 갈등이.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히려 희망이 좀 보이는 쪽에서 먼저 자기들끼리 내부 희생사를 만들려고 해요. 생존하려고.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된다, 그래도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외치는 아이러니가 있죠. 와, 희망이 있으니까 더 이기적이 되고 절망 속에서 오히려 인간다움을 찾으려 한다고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결국 해결책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부에서의 자폭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을 보면 거대한 재난 앞에서 인간 집단이 보이는 어떤 이기심, 생존 논리, 또 그 안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나오는 상택들, 이런 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뭐가 진짜 생존 전략일까?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고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보니까 정말 강렬하네요. 평범했던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만약에 완전히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변해갈까? 오늘 본 이야기들은 그 질문을 정말 집요하게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이런 극한 상황에 던져인다면 당신 안에 있는 회색 인간은 어떤 표장을 짓고 있을까요? 아니면 낮인간, 밤인간처럼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혹은 식인 빌딩 속 사람들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인간 다음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그 경계는 어디쯤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